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그 100세 시대인 현재 5, 60대는 신중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근데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4, 50대의 정년이라는 4, 5정, 그리고 5, 60세에 직업이 있으면 도둑이라는 5, 6도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은퇴가 빨라졌다는 말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의 제2의 직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좋을까요? 인생 2막 최상의 직업을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참 이게 웃고는 있지만 씁쓸한 것 같아요. 이전에만 해도 40대, 50대 하면 한창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였잖아요. 근데 벌써 이때 은퇴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법상의 정년은 60세죠. 하지만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 퇴직 시기는 평균 51.7세였습니다. 법정 정년보다 8년 이상 빠른 시기인데요. 이렇다 보니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걱정된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68% 정도가 은퇴 후가 걱정된다라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서 김장현 기자도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은퇴를 50대 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면 남은 그 50년을 뭘 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새롭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후 자금이 걱정이죠. 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적정 노후 자금 총 규모로는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금력을 가졌다고 답한 이는 적었는데요. 그런 만큼 재취업은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실시된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를 했더라도 나는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 거기에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란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중장년 직업 적합성 조사를 토대로 내놓은 은퇴 후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들고 왔습니다. 네. 기존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직업 훈련을 받아 중장년층이 새롭게 진입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까지 다양한데요. 먼저 직업 대분류별로 보면 중장년이 가장 일하기 적합한 직종은 농림과 어업직이었고요. 다음으로 미용과 여행, 숙박, 음식 등과 그리고 또 영업 판매 순으로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들 토대로 좀 보면 중장년층이 일하기 가장 좋은 직업 1위가 뭐였나요? 네, 중장년 직업 적합성 1위를 차지한 직업은 바로 플로리스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꽃과 가드닝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플로리스트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플로리스트는 은퇴가 없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게다가 요즘은 남성 플로리스트들이 점차 늘어날 만큼 남녀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남성 플로리스트 분들도 많이 늘고 있군요. 근데 무엇보다 이 플로리스트 업계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손으로 직접 다 해야 되고 또 디자인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로봇 자동화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바로 그 부분이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플로리스트는 꽃과 식물, 화초 등 화훼류를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미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꽂는 꽃꽂이를 벗어나 상황과 장소에 따라 그들만의 아이디어와 기획을 더하는 플라워 디자인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는데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플로리스트도 자격 시험 조건이 있지 않나요? 네, 그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그 꽃의 재배나 유통 그리고 소재 개발 등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미적 감각이 좋은 분들이 도전해볼 만합니다. 플로리스트 관련 자격증으로는요. 국가 기술 자격인 화훼 장식 기능사와 각종 민간 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 자격들이 있는데요. 화훼 장식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응시 자격에는 연령과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은 기본을 배우는 정도이고 이후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입이에요. 플로리스트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입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플로리스트의 실력에 따라서 또 수입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일반 꽃집에 채용될 경우 월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경력을 얼마나 쌓는지 그리고 어디에 일하는지에 따라 급여나 연봉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창업해서 웨딩이나 파티를 프로젝트로 맡을 경우 한 건에 1,000만 원은 거뜬히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나이보다는 실력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중년시대에 적합한 직종 1위로 꼽혔습니다. 플로리스트 1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년에게 잘 맞는 추천 직업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로는 숲 해설사와 문화 관광 해설사도 중장년 직업 적합성이 높은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과 문화 해설사는 자연 환경의 유래와 역사, 중요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탐방 해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요. 계절마다 바뀌는 탐방로를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안내판을 만들거나 해설을 위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숲이나 이런 문화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질 때는 관광객도 줄어서 편차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업무가 또 환경 바깥에서 이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의 난도가 또 높진 않지만 오히려 이제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평균 소득은 1,078만 원 정도로 연애 그렇고요. 한 달 월급으로 보면 한 9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건데요. 초중고교나 단체로 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의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 남들이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기를 얻는 직업이 있죠. 바로 중년고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중년고시 하면 네. 또 부동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네. 중년고시라고 이제 불리는 건 그만큼 이제 중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인데요. 중장년층 직업 적합성 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직업 중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정년이 없고 또 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부동산만 열어서 중개를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도 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업무 폭이 넓어 이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거래 부동산의 단순 중개 알선 외에도 부동산 관리 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 경매와 공매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중개 수수료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이 넘는 만큼 거래 한 건만 성사해도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를 웃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자, 50대와 60대, 5060 세대에게 적합성 점수가 높은 직업 리스트 공감하시나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직업으로 삼고 싶나요?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